여러분, 지금 한 달에 버는 돈 중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먹는 데 쓰고 계십니까? 만약 소득의 30% 이상을 식비로 쓰고 있다면 경제학에서는 여러분을 가난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엥겔계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엥겔계수가 30%를 돌파했습니다. 오늘은 경제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직관적인 지표 중 하나인 엥겔계수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엥겔계수는 가계소득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이 숫자 하나만으로 한 나라의 생활 수준과 경제 발전 단계를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선진국일수록 엥겔계수가 낮고 가난한 나라일수록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의 엥겔계수가 거꾸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엥겔계수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 숫자가 전 세계 경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이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물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엥겔계수를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엥겔계수의 역사는 19세기 독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57년 독일의 통계학자 에른스트 엥겔은 당시 작센 지방의 가계 지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백 가구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조사했는데 여기서 놀라운 패턴 하나를 발견합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전체 지출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식료품비의 절대 금액은 늘어나지만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엥겔의 법칙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하루에 3끼 이상 먹지 않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인 사람과 2천만 원인 사람의 식비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식비로 60만 원을 쓴다면 엥겔계수는 30%입니다. 하지만 2천만 원 버는 사람이 식비로 100만 원을 써도 엥겔계수는 5%에 불과합니다. 에른스트 엥겔은 이 발견을 통해 식료품비 비율이 한 가정의 경제적 풍요를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학계에서는 이 발견이 혁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에는 경제 수준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GDP라는 개념도 아직 등장하기 전이었습니다. 엥겔의 법칙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복잡한 경제이론 없이도 가계의 식비 비율 하나만 보면 그 가정이, 나아가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었으니까요. 엥겔은 또한 식료품비뿐만 아니라 의복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다른 지출 항목도 함께 분석했습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의복비와 주거비의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지만 교육비와 여가비의 비율은 함께 올라간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이 종합적인 분석 덕분에 엥겔의 법칙은 단순한 식비 이론을 넘어서 가계 경제 전체를 이해하는 틀이 되었습니다. 이후 엥겔의 법칙은 전 세계 경제학의 기초 이론으로 자리 잡았고 1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경제 법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엔과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각 나라의 빈곤 수준을 측정할 때 엥겔계수를 핵심 참고 지표로 활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엥겔계수로 전 세계 경제를 비교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현재 세계 각국의 엥겔계수를 살펴보면 경제 발전 수준과 정확하게 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엥겔계수는 약 6%에서 8% 수준입니다. 영국은 약 8%, 일본은 약 14% 정도입니다. 반면에 아프리카의 저소득 국가들은 엥겔계수가 50%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디오피아나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식비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엥겔 계수의 기준은 대략 이렇습니다. 20% 이하면 매우 부유한 선진국, 20에서 30%면 중진국, 30에서 40%면 개발도상국, 40% 이상이면 저개발국으로 분류됩니다. 이제 한국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엥겔 계수는 무려 50%가 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고 대부분의 가정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먹고 사는 데 썼습니다. 쌀밥에 고깃국 한 그릇이 큰 사치였던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엥겔 계수는 빠르게 떨어집니다. 1980년대에 40%, 1990년대에 30%, 2000년대 들어서는 25%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2010년대에는 한때 2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식비 외에 교육비, 문화생활비, 주거비, 여행비 등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엥겔 계수의 하락은 곧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 들어서 이 추세가 갑자기 역전됩니다.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내려가기만 하던 엥겔 계수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2026년 현재 한국의 가계 엥겔 계수가 30%를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대 이후 최고치이며 약 20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식료품 가격의 폭등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농작물 수확량을 감소시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밀과 옥수수 같은 주요 곡물의 공급망을 교란시켰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류비까지 올라가면서 식료품 가격은 복합적인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전체 식량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식량 가격 변동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밀, 옥수수, 대두 같은 핵심 곡물은 거의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제 가격이 오르면 한국의 식탁 물가도 곧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실질 소득의 정체입니다. 명목 소득은 약간 늘었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월급은 조금 올랐는데 장바구니 물가는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입니다. 계란 한 판 가격, 사과 한 봉지 가격, 외식 한 끼 가격을 떠올려 보시면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식료품 가격이 평균 20에서 30% 올랐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가계 지출 구조의 변화입니다. 주거비와 교육비가 이미 높은 상태에서 식료품비까지 올라가니 가계의 여유 자금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1인 가구의 엥겔 계수는 평균보다 훨씬 높아서 40%를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엥겔 계수 30% 돌파는 한국 가계의 경제적 여유가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구조적 경고입니다. 선진국에서 엥겔 계수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역엥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경제 성장이 멈추거나 후퇴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지금 한국이 바로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엥겔 계수는 19세기 독일 통계학자 에른스트 엥겔이 발견한 경제법칙에서 비롯된 지표입니다. 가계소득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이 수치가 낮을수록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1970년대 50%가 넘던 엥겔 계수를 경제 성장을 통해
20%대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다시 30%를 돌파하면서 역행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 식량 가격 상승, 낮은 식량 자급률, 실질 소득 정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약 30%에 불과한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 농업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둘째, 유통구조의 개혁입니다. 농산물이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착하기까지 너무 많은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직거래 플랫폼과 로컬푸드 시스템의 확대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질 임금의 상승입니다. 물가만 오르고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 엔겔계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엔겔계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비 비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여행도, 취미도, 자기 개발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삶의 여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물가 상승이나 가계 경제 이야기가 나올 때 엔겔계수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시면 그 의미를 훨씬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숫자 하나에 담긴 경제의 진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량 가격이 왜 한꺼번에 오르는지 그 비밀은 바로 글로벌 공급망에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